반갑습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오늘은 좀 신선한 뉴스를 가져왔어요. 암호화폐 하면 보통 미국 얘기 아니면 한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영국 얘기예요. 영국 금융감독청 FCA라는 기관이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를 최종 확정했거든요. 그것도 그냥 규제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아예 주식이나 채권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영국 얘기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파이코인 투자자들한테도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그 이유를 싹 다 풀어드리고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파이 생태계 앱 3가지도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1부 FCA가 도대체 뭔데요? 일단 FCA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FCA는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우리말로 하면 영국 금융행위 감독청이에요. 쉽게 말해서 영국에서 금융 관련된 모든 걸 감독하는 최고 기관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금융감독원이랑 비슷한 역할인데 영국에서는 이 기관이 허가를 안 해주면 금융 관련 사업 자체를 아예 못해요. 그동안 암호화폐는 FCA한테 좀 애매한 존재였어요. 주식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그냥 새로운 뭔가라서 기존 금융 규제의 테두리 밖에 있었거든요. 자금 세탁 방지 목적으로만 등록하면 영업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FCA가 드디어 선언한 거예요. 이제 암호화폐도 기존 금융상품이랑 똑같이 규제할 거야 라고요. 2부, 이번 규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데요? FCA는 이번에 가상자산 정책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기획 및 준비 단계를 거쳐 2027년 10월 25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아직 시간이 있긴 한데 준비 기간을 생각하면 사실상 지금부터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규제 대상이 어마어마해요. 거래소, 중개업자, 수탁업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대출 서비스,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전부 포함돼요. 암호화폐 관련 사업이라면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영국에서 영업하거나 영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암호화폐 기업은 2026년 9월 3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FCA 인가를 신청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기존의 자금 세탁 방지 법령에 따라 등록된 기업이라 할지라도 이번 인가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미 FCA에 등록돼 있는 거래소나 코인 회사들도 새로 허가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존 면허증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3부, 근데 FCA 등록 쉽게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도 FCA 등록을 받으려고 줄 서는 코인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지 아세요? FCA에 등록을 시도한 암호화폐 기업의 거의 90%가 당국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10개 중 9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금 세탁 방지 수준의 등록도 이 정도인데 2027년에 새로 도입되는 인가 체계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화돼요. 주식시장 수준의 공시 의무, 자본 건전성 기준, 내부 통제 시스템까지 요구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체 없이 마케팅만 잘하는 코인 프로젝트들은 이 문을 통과하기 진짜 힘들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블록체인.com이라는 회사는 2022년에 FCA 등록 마감 시한 전에 인가를 받지 못해 신청을 아예 철회했고 이후 본사를 영국 런던에 두면서도 사업 거점을 리투아니아로 이전해서 영업을 이어왔어요. 자기 회사 본사가 있는 나라에서 사업을 못하고 타국으로 피신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약 4년 만에 영국 복귀에 성공했는데 업계에서 이게 엄청난 뉴스로 다뤄졌어요. 그만큼 FCA 문턱이 높다는 증거예요.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리플이 올해 1월 FCA 승인을 받은 게 업계에서 크게 화제가 된 이유도 바로 이 탈락률 90% 때문이에요.
리플 정도 되는 회사가 FCA 승인받은 게 뉴스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감이 오시죠? 4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생기는 건가요? 크게 3가지 축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거래소 상장 기준이 엄격해져요. 영국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엄격한 실사를 거쳐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상장된 자산에 대한 공시 문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해요. 특히 기존에는 일반 토큰 상장 시 공시 의무를 면제해주던 예외 조항도 이번에 전격 폐지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는 영국 거래소에 코인을 올리려면 그 코인에 대한 정보를 주식처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거 없이 코인 찍어내서 상장하는 시대는 끝난 거죠. 두 번째, 내부자 거래랑 시세 조종을 처벌해요. FCA는 가상자산 시장 내 내부자 거래와 시세 조종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시장 남용 방지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내부자 거래가 사실 법적으로 처벌하기 굉장히 애매했거든요. 주식 시장이었으면 바로 구속될 행위들이 암호화폐에서는 그냥 넘어갔어요. 이 허점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도 규제받아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에서 자본 요건을 기존 예고안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어요.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좀 완화하긴 했지만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규제 대상이에요. USDT나 USDC 같은 코인을 발행하려면 FCA 허가가 필요한 거죠. 5부 영국 현실은 어때요? 지금 막 단속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냥 나중에 시행할 계획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영국에서는 실제로 단속이 벌어지고 있어요. 올해 2026년 4월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어요. FCA가 불법 P2P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첫 번째 합동 단속을 주도하면서 런던 내 8곳을 동시에 급습했어요. 해당 사이트들은 등록 절차나 자금 세탁 방지 통제 없이 개인 간 직접 암호화폐를 사고 팔도록 했는데 FCA 측에서 현재 영국 내에 등록된 P2P 암호화폐 거래자나 플랫폼이 단 한 곳도 없다고 직접 확인했어요. 규제가 완전히 발효되기도 전에 이미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그런데 재밌는 반전이 있어요. 지금 영국 상황을 보면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에서 합법화하자고 달려가고 있는데 정작 은행들은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요. 2025년 조사에서 거래소의 80%가 은행 송금 차단을 경험하는 고객이 증가했다고 보고했고 HSBC, 바클리즈, 넷웨스트 같은 주요 은행들은 암호화폐 플랫폼으로의 송금에 한도를 설정하고 있어요. 체이스 UK, 메트로 뱅크, TSB, 스탈링 뱅크 등은 아예 전면 차단 중이에요. FCA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거래소인데도요. 한 거래소는 2025년 한 해에만 은행 측 거부로 약 14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가 거절됐다고 밝혔어요. 14억 달러면 한화로 약 2조 원이에요. 합법 기업인데 은행이 돈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영국 재무부는 결국 직접 나서서 FCA 허가를 받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해당 업계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좌나 거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어요. 정부가 은행한테 야, 그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6부 영국이 이러는 이유가 뭔가요? 영국이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배경을 이해해야 방향이 보여요. 첫 번째 이유는 사기 피해가 너무 심각했어요. 영국 소비자들이 투자 사기로 잃은 금액이 1년 새 55%나 급증했고 가짜 암호화폐가 피해 목록의 최상단을 차지했어요. 2019년에 암호화폐 사기 신고가 3,244건에 5,500만 파운드 피해였는데 2021년에는 9,42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피해액은 1억 9,050만 파운드까지 치솟았어요. 하나로 따지면 3천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사기로 날아간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규제 없이 계속 놔두는 건 국민을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런던을 디지털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망이에요.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암호화폐를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세계를 선도하는 금융 중심지로서 영국의 입지를 확보하는 데 중대한 조치라고 말했어요. 규제를 없애서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명확하게 해서 신뢰를 쌓겠다는 전략이에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아무 규제가 없는 도박판에는 도박꾼만 오지만 명확한 규칙이 있는 시장에는 기관 투자자랑 대기업들도 들어오거든요. 세 번째 이유는 미국과 발을 맞추는 거예요. 영국 재무부와 미국 재무부는 공동으로 가상자산 규제 공조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고 시장에서는 영국의 규제 시행 시점을 전후해 미국과 영국 양국의 가상자산 규제 시계가 사실상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7부 그래서 파이코인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 이제 핵심이에요. 히든 스트로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파이코인 보유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규제가 파이코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영향부터 말씀드릴게요. 파이 네트워크가 영국에서 서비스를 하거나 영국 사용자에게 접근하려면 FCA 인가가 필요해진다는 얘기예요. 파이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를 모으고 있으니까 영국도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죠.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이 더 중요해요. 영국이 이런 규제를 만들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은 아직 1단계 규제의 연장선에서 방향을 탐색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영국과 미국의 제도 설계는 국내 디지털 자산법 논의에서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한국이 결국 비슷한 방향으로 간다면 파이코인도 한국에서 제도권에 들어오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 해요. 투명한 정보 공개, 명확한 토크노믹스, 실질적인 유틸리티 증명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거죠. 파이코인이 실질적인 생태계를 계속 구축해 나간다면 오히려 이런 규제 환경이 파이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냉정하게 보면 파이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막 도입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이고 주요 거래소 상장도 아직 제한적인 상황에서 각국의 규제 심사를 통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규제 당국이 이 코인 정말 투명하고 실체 있냐?고 물어볼 때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파이코어 팀이 이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해줘야 할 시점이에요. 오늘 내용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영국이 암호화폐의 주식 수준의 칼을 들이댔고 그 칼은 전 세계로 번진다. FCA 인가 기준은 살인적으로 높아서 실체 없는 프로젝트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돼요. 반대로 진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코인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규제의 방향을 읽으면 살아남을 코인이 보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히든 스트로크에서 파이 생태계를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앱들을 직접 만들었어요. 앞으로 이 앱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영상도 올라올 예정이에요. 첫 번째는 파이덱스 유틸이에요. 파이덱스를 분석하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틸 앱인데요. 덱스 현황 대시보드, LP 수익 계산기, 차익거래 경로 탐색, 스왑 기능까지 담겨 있습니다. 테스트넷 전용이라 실전 투자 전에 전략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퀴즈파이예요. 파이덱스 지식을 초, 중, 고급 단계로 테스트하고 글로벌 랭킹에서 내 등급도 확인할 수 있어요. 커뮤니티 설문이랑 통계 기능도 있어서 다른 파이오니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스트래터지 랩입니다. 마켓 메이킹 전략을 실제 데이터로 시뮬레이션하는 앱인데요. 오더북 방식이랑 AMM 유동성 공급 방식 두 가지를 스텔라 메인넷과 파이덱스의 실거래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해 볼 수 있어요. 이 앱들 어떻게 쓰는지,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영상으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